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로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이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천안함 사건하고 연결성이 이어집니다만은 우선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이란. 예, 거리가 꽤 떨어져 있거든요. 꽤 떨어져 있고 실제로 서로 국경이 접해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둘은 견원지간을 넘어서서 사사건건이 예민하게 예, 갈등 관계를 겪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2010년 3월 달에 그 전부터 이제 이게 연구가 됐던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어떤 가상 시뮬레이션 기능이 나온 레포트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선닷컴 뉴스인데요. 제가 조선이나 동아, 조중동의 기사들을 인용할 때는 그들의 기사를 인용을 해서 그들이 찍소리 못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한다면 8일 전쟁으로 이란은 패배할 것이다 라는 이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 이라크의 원자로를 파괴한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시리아에 건설된 원자로를 사막 한가운데 원자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 게 있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관련 이야기할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 그건 북한에서 지원을 하고 북한의 과학자와 북한의 기술자들이 가서 그 원자로 건설에 투입이 됐는데 10명의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2007년 이스라엘의 폭격의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10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2007년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온 세계가 다 많이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정확하게 10년 뒤인 2017년에 와서 관련 기밀을 해제하면서 문서까지 공개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2007년에 우리가 했다. 우리가 그 사막의 시라크 핵 원자로 시설을 우리가 파괴했다. 우리는 중동에서 어떠한 핵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언제든지 우리는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 아무튼 그 내용 연결돼서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다면 8일 전쟁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은 미국이 개입한다는 전제가 또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해서 결국 8일 만에 완전히 끝날 것이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다면 여기서 이 거리 동안 공습을 하거나 미사일이 날아가면 중간에 또 스커드 미사일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요격을 하고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는 가상 시나리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페르시아만까지 진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잠수함 능력의 문제가 거기서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핀급 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돌핀급 잠수함들의 역량을 늘려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략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공군력 중심의 체계가 점차 변화해서 해군력으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이라크보다도 그 뒤에 있는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란의 핵 개발 능력, 그 다음에 그 뒤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와 밀접하게 군사적인 지원 또는 군사적인 원조 아니면 군사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이스라엘로서는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에 이스라엘 시리아 핵시설 폭발을 시인을 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북한의 과학자와 기술자 10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첫 번째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것이 지금부터 3년 전 2018년인데요. 이때는 골란고원에서 발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해벽정 탈퇴 선언이 중동 화약고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하는데요. 시리아를 끼고 벌어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충돌 규모로서는 4차 중동 전쟁 이후 최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 쪽에 포격을 가하고 골란에서 첫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했고 이란은 로켓 20여 발을 보복으로 공격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자, 2012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던 해입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가 탄생을 하게 되는 해가 2012년인데요. 2012년 봄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무역관에 있는 이영선이라고 하는 공무원이겠죠.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어떤 논문 쓴 것을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하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있어서 한번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이 굉장히 국제정세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앞으로 1년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이 필요하다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란은 필요하다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서 중동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고 또 선언을 합니다. 둘이 이 말싸움도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분 분석에 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석은 언뜻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 이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거리는 1600km나 떨어져 있고 서로 뭐 국경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경쟁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또 과거에 군사적으로 충돌한 물론 골란고원에서 2018년에 한번 이렇게 교전은 있었지만 그렇게 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또 이란 입장에서는 뭐 이라크, 아라비아, 걸프 분쟁 또한 관심지역이긴 하지만 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적대 관계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분석을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란이 만약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이스라엘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동안 전쟁을 치렀던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등도 핵무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 즉 이란이 핵을 먼저 개발을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나라에도 핵을 줄 가능성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중동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은 1973년에 핵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의 독점적인 위치가 깨지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 이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뭐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테러 집단 뭐 헤즈볼라라든지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든지 또 이슬라믹 지하드 또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등 테러 집단 이스라엘 입장에선 테러 집단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위기의식 또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란의 무기들이 2006년도에 레바논 전쟁 그다음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폭격 이럴 때에도 이란의 무기들이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기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들에게 공급할 수 충분히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에 텔아비브 무역관에 있는 이영선 이분이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략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소위 말해서 중동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군사력 중심의 정점에 이란이 있다고 이스라엘은 판단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란 코앞에 가서 타격할 수 있는 필요성이 거기서도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